네, 반갑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최혜영 의원입니다. 최근 아동이 태어나면 그 의료기관이 지방자치단체에 출생 사실을 통보하도록 하는 출생통보제가 국무회의를 거쳐 국회에 제출되었습니다. 지난해 제가 출생통보제를 의무화하도록 하는 내용의 가족관계 등록법 개정안을 발의를 하고 1년이라는 시간이 속절없이 흘렀습니다. 하지만 이제라도 정부가 실효성 있는 아동 출생 통보 제도를 도입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나섰다는 점을 다행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그동안 출생은 했으나 출생 신고가 되지 못한 아동은 기본적인 예방 접종은 물론 의무 교육까지 그 어떤 국민으로서의 권리를 누리지 못하고 방치되어 왔습니다. 이러한 아동은 결국 부모의 학대와 방임이 발생한 뒤에야 발견되거나 무연고 아동 사망 사건의 피해자로 발견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리고 우리 사회에 출생 등록을 하지 못한 아동이 어느 정도인지 가늠조차 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세상에 태어났으나 공적으로 인정받지 못하고 유령으로 살아가는 아동이 더 이상 생기지 않도록 그 어떤 아동도 출생이 등록될 권리를 누릴 수 있도록 여야를 불문하고 선배 동료 의원님들과 함께 가족관계 등록법이 조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5년 이후 아동 관련 시민사회 민학계가 줄기차게 도입을 주장해왔던 출생통보제 도입을 위한 가족관계 등록법의 일부 개정 법률 법안이 드디어 국회에 제출되었습니다. 무척이나 반갑고 환영할 일입니다. 출생통보제는 한국 사회에 살고 있는 모든 아동이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기 하기 위한 첫 단추로서의 중요한 의미를 가집니다. 미등록된 아동은 아동복지를 포함한 여러 지원 체계에서 배제될 수밖에 없습니다. 건강한 발달을 지원할 수도 없고 위험을 방지하거나 위험에서 구해내기도 어렵습니다. 실제 출생 등록이 되지 않은 아동이 학대를 경험하고 사망한 사례, 교육 기회를 박탈당한 사례, 적절한 돌봄과 치료를 받지 못한 사례는 그간 수없이 발견되어 왔기에 현 출생 등록제의 한계를 더 강조하지 않아도 될 것입니다. 아동의 출생 등록은 국가와 사회가 아동 권리를 보장하게 하는 중요한 장치이기에 유엔 아동권리협약 제7조 2항과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제24조 제2항은 모든 아동이 출생 등록되어야 한다는 것을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미국, 독일, 캐나다 등의 나라들에서는 예전부터 출생통보제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한국은 유엔 아동권리협약을 비준한 지 30주년이 넘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보편적 출생등록제도는 없습니다. 그간 유엔의 인권기구들이 보편적 출생등록제의 도입을 계속적으로 권고해 왔으나 한국은 의료계의 행정부담, 외국 국적 아동의 등록에 대한 사회적 합의 등을 이유로 이를 미루고 또 미뤄왔습니다. 아동의 인간으로서의 존엄성 보장보다 더 우선적인 가치가 대체 무엇인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아동정책 관련 의사결정에서 아동의 존엄성 보장은 가장 최우선 가치로 고려되어야 할 것이며 그러한 점에서 출생통보제는 반드시 도입되어야 합니다. 오늘 우리는 아동의 보편적 출생 등록을 할 수 있는 날이 오길 크게 기대하며 이 자리에 서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기대가 실망과 좌절로 이어진 경험이 많기에 관련 법안의 국회 제출로 안심하지 못하고 여기에 와 있습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미등록 아동이 존재하고 이들이 어떤 위험 상황에서도 도움을 요청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더 지체할 시간도 명분도 없습니다. 국회는 어떤 아동도 배제되지 않고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하루빨리 출생통보제 도입을 위한 가족관계 등록법 개정안을 통과시켜야 할 것입니다. 네, 작년 말 제주도에서 출생신고가 안 된 채 살아온 세 자매 이야기가 세상에 알려졌습니다. 자매의 어머니가 사실혼 관계였던 배우자의 사망신고를 하는 과정에서 드러난 사실입니다. 그 결과 출생 이후 10년, 20년이 넘는 긴 시간 동안 세 자매는 학교는 물론 병원도 제대로 다닐 수 없었습니다. 자매가 건강하게 성장했다는 사실은 다행스러운 결과이나 출생신고를 하지 않아 출생 등록이 되지 않았다는 것은 대부분 생존을 위협하는 위험에서 보호받을 여지가 희박함을 의미합니다.
실제로 작년과 재작년에 우리는 여수, 인천, 원주 등지에서 출생 등록이 되지 않은 아이들의 학대 사망 사건을 여러 차례 접했습니다. 그러나 이 사례들은 우연히 발견되었을 뿐입니다. 여전히 우리 사회는 출생신고를 부모가 알아서 할 문제, 국가가 개입할 영역이 아니라는 관점에서 개인에게 모든 책임을 지우고 국가는 방관하고 있습니다. 출생신고 제도의 공백을 줄이고자 부모가 출생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 검사나 지방자치단체장이 출생신고를 할 수 있다는 규정이 2016년 도입되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이는 거의 이용되지 않습니다. 보편적 출생신고 네트워크가 실태조사 과정에서 확인한 바에 따르면 개정법을 몰랐다거나 알아도 학대 아동이 아니면 적용 대상이 아니라거나 법률상 아버지로 추정되는 배우자나 출생신고를 원치 않는 엄마가 민원을 넣을 수 있어서 등등 이유는 다양했습니다. 그러나 결과는 하나입니다. 아동은 출생 등록이 되지 않아 어려움을 겪었고 각종 보호와 지원이 원활하게 제공되지 않았습니다. 국가의 출생 등록 의무는 원 가정에 대한 알 권리를 포함해 아동의 정확한 출생 사실을 기록하고 출생 직후 등록되도록 신속성을 확보하는 것입니다. 이제는 국가의 이 공적 의무가 제대로 시행되어야 할 때입니다. 출생 등록될 권리는 아동의 당연한 권리로서 이는 부모의 처지나 신고 의사에 따라서 또는 부모가 한국 국적을 가지고 있는지 여부에 따라 차별적으로 인정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국회는 하루빨리 개정안 통과를 통해 출생 통보제를 도입하고 아동 권리 보호의 첫 걸음을 내디뎌야 합니다. 한국의 현행 출생신고 제도는 신고 의무를 부모에게 일임하고 있기 때문에 부모가 아동의 탄생을 알리지 않으면 국가는 아동의 존재조차 파악할 수 없습니다. 부모의 여러 사정에 따라 출생신고의 절차가 현저히 어려워지거나 아예 출생신고를 할 수 없기도 합니다. 부모의 출생신고가 미뤄지는 사이 아동은 보호체계 내에서도 존재하지 않는 아이로 내몰리고 있습니다. 경우에 따라 길고 어려운 절차를 거치면 부모가 아니더라도 아동의 출생신고를 할 수 있기에 보편적 출생신고 네트워크는 올해 1월 출생등록 실무 안내서를 발간하여 전국에 배포했습니다. 하지만 제도를 최대한 알고 이용하더라도 여전히 장벽은 너무도 많습니다. 다행히 정부는 출생통보제 도입을 위한 가족관계등록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습니다. 적어도 의료기관에서 출생한 아동의 출생등록은 누락되지 않도록 공공이 책임지게 되므로 출생통보제 도입을 통해 출생신고 제도의 공백은 상당히 메꿔질 것입니다. 의료기관은 업무 부담 등을 이유로 출생통보제 도입을 강하게 반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국민의 안전과 보건의료라는 공적 책무를 부담하는 의료기관이 본연의 목적에 부합하여 사회적 의무를 나누어 지는 것은 결코 불합리하지 않습니다. 다만 출생통보제가 도입되더라도 가족관계등록법은 국민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외국 국적 아동은 출생신고를 할 수 없어 출생 사실을 공적으로 증명할 방법이 없습니다. 최소한 태어난 장소를 관할하는 국가에서 출생한 사실은 확인받을 수 있도록 현행 법 체계를 개선해야 합니다. 국가의 역할은 출생신고에서 누락될 수 있는 아동의 존재를 파악하고 발굴하며 필요한 조치를 적극적으로 제공하는 데 있으며 이는 모든 아동에게 차별 없이 적용되어야 합니다. 보편적 출생등록제도 도입이 미뤄지는 사이 존재조차 알려지지 않고 세상을 떠난 아이들, 존재하나 아동이라면 기본적으로 누려야 할 권리를 보장받지 못하는 아이들의 이야기는 멈추지 않고 있습니다. 출생통보제는 모든 아동의 보편적 출생등록을 위해 반드시 갖춰져야 할 제도입니다. 각종 사유로 출생등록이 안 되는 현실은 국가가 아무것도 하지 않기 때문에 발생한 상황입니다. 오직 아동만을 중심에 둔다면 더 이상의 변명은 필요 없을 것입니다. 출생통보제 도입에 관한 가족관계등록법 일부 개정 법률안이 3월 4일 국회에 제출되었다. 정부가 출생통보제 도입을 밝힌 이후 거의 3년이 되어가는 시점이다. 지난해 보편적 출생신고 네트워크가 전국 아동양육시설 등의 출생신고 여부를 실태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2년간 146명의 아동이 출생신고가 안 된 채 시설에 보호되었고 그중 약 20%는 조사 당시까지 출생 미등록 상태에 있었다. 일시보호 이후 가정복귀되어 출생신고되었는지 여부를 알 수 없었다는 답변도 있었는데 공공의 아동보호 체계에서 출생 등록에 대한 공적인 책무가 제대로 이행되지 않는 실태를 알 수 있다. 출생의 등록은 존재의 증명에 필수적이다. 등록의 요건이 아동의 존재라면 신고와 무관하게 세상에 태어난 모든 아동의 존재를 파악하는 것은 필수적이다. 99.6%의 출생아가 병원에서 태어나는 현재
출생통보제 도입은 최대한 빠짐없이 아동을 찾아내는 주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 온 마을이 한 마음으로 탄생을 축하하여 사회적 연대를 실현하는 의미를 갖고 있다. 개정안은 출생 통보를 받은 시운면회 장이 부모에게 출생 신고를 최고한 이후에도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직권으로 가족관계 등록부에 출생을 기록하도록 하여 출생 등록에 대한 공공의 의무를 법안에 반영하였다는 의미도 있다. 현행 가족관계 등록법도 부모 등의 출생 신고를 하지 아니하여 자녀의 복리가 위태롭게 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검사나 지자체장이 출생 신고를 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으나 사실 실무에서 거의 이용되지 않는 한계가 있었다. 출생 통보제는 국가가 직접 출생의 등록 주체자로 역할해야 한다는 관점의 전환을 가져올 것이다. 다만 현재 논의되고 있는 출생 통보제도 아쉬움은 있다. 어머니에게 주민등록번호, 외국인 등록번호 또는 의료급여 관리번호가 없으면 출생 사실의 통보 대상에서 제외된다. 설령 출생이 통보되더라도 이주아동은 국내에서 출생 신고를 할 수 없다. 궁극적으로 이주아동의 출생 등록이 불가한 현행 법체계는 반드시 개선되어야 한다. 익명출산제 추진도 당장 멈춰야 한다. 출생 등록은 한 나라에서 신원이 보장될 권리, 정체성을 유지할 권리, 그 주요한 내용으로서 부모에 대한 정확한 기록도 포함된다. 오히려 부모의 정보를 숨길 수 있도록 하는 익명출산제는 감춰야 할 출산과 출생이라는 차별과 낙인을 강화할 뿐이다.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보편적 출생신고제도, 아동의 존재를 최대한 파악하여 국가의 출생 등록 의무를 이행하기 위한 출생 통보제도, 그와 함께 다양한 여건에서 놓쳐지는 아이가 없는지 지역사회 전반을 보듬는 아동보호 체계가 필요하다. 국가의 무관심 속에 놓쳐진 아이들이 뒤늦게 발견되고 국가의 무관심 속에 사망한 뒤 발견된 사례를 수없이 목도한 이 현재 이제야 출생통보제 도입 논의가 국회에 제출되었다. 변화를 위한 시작에 더 이상의 주저함은 없어야 할 것이다. 2022년 3월 17일 국회의원 최혜영 보편적 출생신고 네트워크 한국아동복지학회.